안녕하십니까. 아이언마스터 이준복입니다. 오늘은 99년식 펫보이의 순정 브레이크를 지금 보시는 PM사의 디프런셜 보어의 4P짜리 캘리퍼로 교환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99년도까지 싱글 피스톤의 이 순정 피스톤들이 있는데요. 얘들이 그때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예요. 그 시절에 나왔던 타사에 비해서 할리 데이비슨이 뭐 좀 덜 달리고 빠르지 않고 다른 것들은 다 고만고만 용서가 됐는데 브레이크는 사실 용서가 잘 안 될 정도로 잘 안 들었죠. 그래서 99년식인데 아직까지 순정 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빨리 바꿔줘야지 돼요. 손도 너무 아프고 제동력이 너무 딸립니다. 이 브레이크 잡으실 때 이제 타시는 분들마다 약간 습성이 있는데 리터급 레플리카 보시면 프론트에는 듀얼이 박혀 있고 뒤에는 싱글이 박혀 있죠. 프론트 듀얼이 보통 한 320mm 이렇게 큰 게 두 장이 들어가고 뒤에는 한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봐도 앞 브레이크의 활용도가 뒤에 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활용 빈도도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우선은 뒤쪽은 고객님이랑 조금 더 이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처음 타시는 분이에요. 앞쪽을 먼저 좀 제대로 듣는 캘리퍼 하나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은 차후로 우선 할 겁니다. 할리 데이비슨 이 싱글 브레이크는 큰 대구경 피스톤이 한쪽에서 밉니다. 이렇게 이쪽에 있는 피스톤이 디스크의 면을 밀면 이렇게 몸통이 딸려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의 캘리퍼를 쓰시는 분들은 정비할 때 반드시 해줄 게 뭐냐면은 브레이크 패드를 갈거나 브레이크 작업을 할 때 이 핀이 위아래로 두 개가 있거든요. 요게 슬라이딩 핀이에요. 캘리퍼가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딱딱하게 거의 고착되어 있다시피 한 차들은 디스크에 열먹는 증상이 생겨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빼서 정비하실 때 요 안쪽에 항상 그리스 같은 것들을 발라 주셔야 돼요. 이게 부드럽게 좌우로 움직여야 이쪽 피스톤이 나갈 때 이쪽으로 캘리퍼 몸통이 따라와서 로터를 요렇게 잡아요. 요렇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환을 하세요. 너무 안 듣습니다. 너무 안 들으니까 교환하시는 거 저는 적극 추천입니다. 그리고 PM 같은 경우에는 할리 데이비슨 전용으로 나오는 캘리퍼 중에서는 가장 하이엔드급이에요. 이거는 그 중에서도 이 보어가 앞쪽에 거는 크고 뒤쪽에 건 작은 디퍼런셜 보어라는 타입인데 제작사 측에서 이야기하기를 앞쪽 뒤쪽에 압력차를 다르게 해서 제동력을 향상시킨다 뭐 이런 식의 상품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쁜 거 꼽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약간 성능이 보장되어 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 브레이크니까요. 여기 이 부분에다가 충분히 유화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뜯으면 브레이크 패드를 이렇게 한 장을 뜯어요. 뜯고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 이 고무 안쪽 부분에 적당하게 윤활을 해 주셔야 이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브레이크를 잡습니다. 그리고 로터에는 보면은 여기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게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고 최소 두께치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 하실 때 이렇게 만져보시고 이제 육안으로 검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너무 얇으면 캘리퍼의 피스톤이 규정치보다 많이 나오면 다시 돌아갈 때 제대로 못 돌아가요. 이렇게 나와서 물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다가 꺾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꺾여 들어가면 딱 걸려요. 그러면 얘가 달덩이처럼 뻘개집니다. 브레이크에 뿌리는 것들은 요즘은 브레이크 파트 클리너라고 되게 잘 나옵니다. 잘 나와서 저걸로 해주시면 청소 깔끔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바퀴가 떴을 때 하는 김에 하나 더 확인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 봐요. 이거를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 보면 베어링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은 여기서 떨꺽떨꺽 놀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렸을 때 잘 돌아야 되고 구형 베어링들은 테이프 롤러 베어링이라고 해서 테이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99년 이전까지는 테이프 롤러 베어링이 들어갈 때 그 심을 맞춰야 돼요. 얇은 심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그걸로 이렇게 엔드 프레이를 맞춰가면서 해야지 이렇게 돌아요. 어떤 차들은 보면 얘들 세게 잠그면 얘가 끼어서 안 도는 차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작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끼어서 안 돌면 얘를 살짝 풀어서 돌게끔 해서 타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테이프 롤러 베어링 안쪽에 있는 심으로 엔드 프레이를 안 맞춰서 세게 잠그면 타이어가 잠기고 풀어주면 돌아가는 것들이 그 안에 심을 안 맞춰서 그런 것들이에요. 99년 이전 차들은 전 차종이 동일합니다. 베어링에 엔드 프레이를 맞춰서 잘 돌아가게끔 해줘야 돼요. 이렇게 떴을 때 한번 하면 좋죠. 캘리퍼도 이제 PM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이렇게 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심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캘리퍼가 여기에 이렇게 걸리겠죠. 이쁘다, 이쁘지요. 이렇게 걸릴 때 걸리는 이면하고 이 뒷면 사이에 서로 다른 두께의 와셔처럼 생겼는데, 얘들은 와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얘들도 심이라고 이야기해요. 심. 똑같은 사이즈에 2개씩 들어있습니다. 바이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이거를 이렇게 넣고 요 사이에 심을 추가하건 빼건 해서 이 로터가 이 틈 사이에서 가운데 위치하게끔 해주는 거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휠 작업할 때 양쪽이 똑같이 나가서 이렇게 물어줘야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한쪽 피스톤은 많이 나가고 한쪽 피스톤은 작게 나와요. 당연하겠죠. 그러면서 로터를 한쪽에 먼저 밀거나 패드에 딸는 정도가 다르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제동력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달아놔도 브레이크가 잡히긴 해요. 패드의 마모도가 달라지고 제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 기준점은 뒤로 돌리면 여기에 조립할 때 생기는 반쪽 자리 요 홈이 있거든요. 요 홈을 보고 이제 앞쪽에서도 이렇게 봐서 보고 뒤쪽 여기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로터가 요 사이에 위치하게끔 요 심을 이용해서 그렇게 잡는 겁니다. 가조립만 했는데도 좋잖아. 반짝반짝 하는 게. 봐봐, 이거. 좋아. 요 상태에서 이 앞쪽에서 이렇게 봐요. 앞쪽에서 보면 지금 로터 쪽에 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심을 추가를 해야 됩니다. 심을 추가해서 이렇게 맞춰줘야지 돼요. 이쪽에서 봐도 그렇고 저쪽에서 봐도 그렇고. 우선 두꺼운 관장만 넣어보겠습니다. 제일 두꺼운 게 너무 두껍습니다. 한 치수 얇은 거. 얼추 맞췄으니까 필러 게이지로 한번 찔러보죠 뭐. 자, 이쪽에 이제 약간 저항이 있으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에. 자, 저 안쪽도 이렇게 살짝 대이면서 들어갑니다. 지금. 요 뒤에 보면 가운데 로터가 지나가겠죠. 그리고 반쪽짜리의 섬이 로터 가운데 이렇게 딱 일치를 해야 돼요. 됐습니다. DOT 다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베이스 되는 성분이 틀립니다. 실리콘 계열이랑 제가 알기로는 테프론 계열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 계열들이 DOT5고 테프론 계열들이 DOT4예요. 끓는 온도의 차이 때문에 DOT를 나눠서 쓰는데, DOT5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나 그 무슨 다른 부품에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브레이크 액을 이렇게 어디 쏟으면 잽싸게 닦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페인트나 이쪽에 녹아내리죠. DOT 3, DOT 4 이런 것들이 더 독하니까 잽싸게 닦아야 되고요. 아까 저 뿌렸던 브레이크 파트 클리너 같은 것들로. DOT5는 상대적으로 좀 덜 독합니다. 덜 독한데 그래도 빨리 닦아주는 게 좋죠. 그리고 DOT4, 5를 할리 데이비슨에서 구분할 때는 ABS가 들어가는 차량부터 거의 4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DOT5는 그 이전 모델들 ABS가 적용되는 쯤부터 해서는 DOT4라고 보시면 돼요. ABS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이걸 빠바바바바박 잡기 때문에 브레이크 파트에 열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열에 대한 저항도가 더 좋은 거예요. 끓는 점이 높은 걸 쓰는 거죠. DOT5가 예를 들어서 100도에 끓는다면 DOT4는 예입니다. 이건 150도에 끓는 거죠. 그래서
자주 쓰고 개입하는 게 더 많더라도 브레이크액이 좀 더 잘 견디는 게 DOT4예요. 그래서 DOT4로 바뀐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라인에도 거의 아까 저 컵으로 받쳤으니까 거의 다 빠졌고요. 캘리퍼에는 이제 거의 새 거니까 없죠. 이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브레이크 오일을 넣어서 이렇게 밑에서 잡아 당겨서 브레이크 넣는 방법도 있는데, 더 쉽고 효과적인 건 뭐냐면 밑에서부터 넣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그러면 에어백이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오,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와주면 고맙지 뭐. 호스에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나옵니다. 작업해보니까 저렇게 열었을 때 쭉 나오는 애들이 에어백이 작업도 잘 되더라고요. 안에 때가 끼어 있거나 지저분한 애들은 이렇게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잘 안 나오는 애들은 에어백이 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거 너무 세게 넣으면 위에서 쭉 시솔 쓰니까 천천히, 저 위에 이제 거품 소리가 납니다. 위에서 저기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넣을 땐 천천히 넣어야 돼요. 천천히. 그래야 기포도 안 생기고. 자, 벌써 압이 차요. 오, 좋아. 이게 잘 안 되는 차들은 이거 한 100번 해야 되면 100번 해도 압이 찰까 말까 하죠. 근데 요거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렇게 찹니다. 압이 이렇게 이제 압력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압이 이렇게 차면, 또 남아있던 놈들을 좀 더 채워주고, 펌핑을 이렇게 해서 압이 느껴질 때 꾹 잡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열어주면 브레이크 액은 안 나오고 거품만 나오죠. 한 번 더 이렇게,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몇 번 해서 압이 빡빡하게 느껴질 때 다시 잡고 열어주고. 잠글 땐 얘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잠궈야 됩니다. 벌써 잤어. 자, 이제 쭉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 돼 간다는 이야기에 저기서 이렇게 쭉. 자, 됐습니다. 에어백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행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에어백이 한 번 더 할 건지 말 건지 우선 할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드가 새 겁니다. 패드가 새 거일 때는 여기에 안쪽에 보면은 턱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채우면 돼요. 패드가 새 거이지 않을 경우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이게 내려갔다고 해서 무조건 오일을 채우면 나중에 이제 패드 갈 때 피스톤을 밀어 넣으려고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렇게 비틀겠죠. 패드를. 이게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쪽으로 오일이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비틀면 피스톤이 들어가니까요. 이쪽으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공간이 없어서 이게 패드 교환 작업이 안 돼요. 그럴 땐 오일을 많이 넣었구나 생각하시고 여기 있는 걸 덜어내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패드가 새 거니까 규정치까지 꼭 채울 거예요. 꼭. 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이것도 맨날 이 방향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채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채우고 합니다. 여기 시형이랑 구형이 틀린데, 이 구형들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높고 이게 낮아요. 이 높은 부분이 안쪽입니다. 안쪽. 볼록한 부분이 이쪽. 뒤집어 끼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주행 한번 갔다 와서 바이크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